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교학점제랑 이제 우리가 바뀌는 교육 과정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좀 내 아이를 교육하고 준비해야 되는가, 그리고 앞에서 들었듯이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과목들의 특징들을 통해서 내 아이가 지금 좀 점검을 통해 잘 준비되고 있는지, 아니면 좀 더 여름방학, 학기 중 겨울방학 등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지 등을 들으셨을 텐데요. 2부 순서는 고교학점제에 따라 지금 내 아이가 우선순위로 준비돼야 되는 것들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는 다음코리아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 원장님들을 교육하는 한국학원대학교에서 교수로서 이제 강의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임용이 돼서 고등학교에서 물리교사를 5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 알고 계신 EBS 교육방송에서 진로 사업 대표를 3년 했고, 대치란 목동에서 입시 관련해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앞에서 이제 저도 뒤에 앉아서 쭉 들었거든요.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질문하지 말까요? 제가 전에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도 처음 발표하셨던 우리 선생님께서, 강사님께서 찍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멘트로 시작하셨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인 아이들의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바뀌고 있는 이 교육적 변화의 취지는 평가 제도의 변화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평가 제도의 변화는 뭐냐면, 그동안은 우리가 내 아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필고사라고 하는 결과중심 평가에서 그 결과가 잘 나오면 이 아이는 실제로 좋은 대학에 개런티되는 부분들이 많았죠. 근데 지금의 대학교에서는 그것보다 이 아이가 어떤 과정 가운데 성장을 했고 그 점수를 만든 것 이외에 이 친구는 어떠한 숨겨진 역량이 있는지까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한 번도 이런 평가를 받아보거나 이렇게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현재 2022년도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서 2025년도에 이번에 시행이 됐죠. 그리고 이번에 시행이 되면서 어떤 게 있었냐면, 실질적으로 2025년도 8월 25일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9월 4일이니까 저번 주 또는 저저번 주에 실질적 고등학교에서 1학년 1학기 마감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마감이 일어났을 때 현장에서의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의 첫 학기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가 이제 수면 위에서 검증된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가 있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의견들, 이런 입학 관련해서 진학 관련된 전문가들, 선생님들의 의견도 들어갔을 때 여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가 있냐면, 제가 좀 뒤로 넘어가서 가장 궁금한 등급제가 있겠죠? 이겁니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내신 9등급에서 5등급, 이 부분이 되게 이제 정말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과연 그 전에 있었던 9등급과 지금 바뀐 5등급 안에서 내신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내신을 어디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일반 고등학교를 선택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내신이 중요하다면 내신을 따는 게 더 상대적으로 쉬운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맞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의 지점이 있었고 궁금하죠. 근데 여기서 무엇이 나왔냐면, 첫 번째, 9등급과 5등급을 이해할 때는 우선은 이거는 9등분을 한 거고요. 이건 5등분을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접근하는 게 먼저 맞습니다. 최상위권, 상위권, 중상위권, 중위권을 나눌 때 9등분으로 나누는 게 더 정확할까요? 5등분이 더 정확할까요? 9등분이 더 정확하죠? 오늘 대학 똑똑하신 분들만 오신 것 같습니다. 9등분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근데 왜 5등분으로 바뀌었을까? 그 취지가 뭘까를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취지가 뭘까요? 그 말은 지금 이렇게 많은
유튜버나 아니면 본인들이 입시의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표를 가지고 많은 상담을 해요. 많은 상담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야, 9등급에서 너 2.9잖아? 5등급에서 1.3이야. 쉽게 얘기하면 너 9등급에서 2.91이면 1.8. 쭉 하다가 9등급에서 쭉 하다가 3.3이야. 야, 3.3에 5등급은 1.91이니까 쉽게 해서 이 5등급에서 2등급 정도 넘어가잖아? 그럼 너 인서울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되게 많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걸 똑같이 9등급에서 5등급 하려면 바꾸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했을 때 참고는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이거대로 적용돼서 대입해서 교과 전형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투영돼서 반영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면 안 되는 거고요. 우선 여기 해석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눴을 때는 더 아이들을 세분화돼서 나누는 건 아니니까 실질적 변별력, 아이들의 우수하고 우수하지 못하는 구분을 하는 변별력은 올라갔다 떨어졌다?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실제 고1 1학기의 뚜껑을 열었더니 생각보다 변별력이 주어지더라 라는 게 이번 첫 학기의 평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별력이 분명히 낮아진 건 맞으나 생각보다는 변별력이 유지된다는 것도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9등급이든 5등급이든 이거는 무슨 평가죠? 상대평가입니다. 그쵸? 상대평가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흔히 이걸 줄세우기라고 얘기합니다. 즉 9등급이든 5등급이든 결국은 줄 세워서 우수한 아이들을 평가할까요? 안 할까요? 평가하죠.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내신의 변별력이 생각보다는 남아있고 그리고 변별력은 약해진 것도 팩트이다. 내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오늘 중등부 학부모님과 그리고 고1 학부모님들까지가 주라고 들었는데요. 지금 중등 안에서의 우리 친구들은요. 학습적인 기본을 채우는 게 엄청 중요해진 거예요. 그 예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중1 때 학원을 쉬거나 중2 때 학원을 쉬거나 이렇게 혼자 공부를 하겠다고 했을 때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대견하기도 하고 그래 너 혼자 한번 해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굳이 너가 혼자 하겠다고 하고 학원 다닐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면은 엄마가 그래 좀 쉬면서 해봐 라고 얘기했던 게 중1, 2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풀어나가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이냐면요. 자, 고교학점제는 실제 아이들의 이런 교육과정, 수강신청 이런 과정들인데요.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우리의 대학생활과 똑같습니다. 그냥 아주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들었던 교양선택, 교양필수, 전공선택, 전공필수처럼 아이들은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이라고 하는 선택 과목들이 있는데요. 그 선택 과목들이 학교마다 개설 과목들이 다 다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내 아이가 어떤 고등학교를 갔을 때 실제 들을 만한 과목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그 부분들은 우선은 2028 대입 과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입에 따라서 지금 대학들이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데 그 부분들을 지금 발표하고 있어요. 실제 발표가 됐습니다. 서울연고대, 서성한, 중경외시 이런 데에서 우리 학교에 이과를 오려면 너 고등학교에 이 과목을 들으라고 했는데 이거를 강화하는 대학교가 있고요. 아니면 조금은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한 대학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저희 성북구 우리 연합회에서 하는 이런 학부모 설명회는요. 사실 되게 훌륭한 거예요. 이렇게 안 하는 지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이런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어떤 정보들을 또 저희가 드릴 수 있냐면 지금 얘기했던 대학마다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 나왔잖아요. 그걸 오픈 채팅방에도 저희가 정보를 드릴 거예요. 그럼 여기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 참고하실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아이들이
선택을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지금 여기서의 이제 궁금한 지점입니다. 내 아이는 공부를 또는 학원을 왜 갈까요? 아들에게 또 딸에게 오늘 한번 정말 물어봐 주세요. 아들, 그냥 오늘 엄마 특강 듣고 왔는데 우리 아들은 학원은 왜 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엄마가 가래매. 왜 그러 진짜. 이럴 수가 있죠. 실제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인 부분으로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선택한 경험이 없으면요, 고교학점 때는 정말 아이들이 공교육적 환경에 미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이번에 2025년도에서 이제 서울대에서 입학사정관의 입학처장이죠. 제일 높으신 분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200분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에 무슨 질문이 나왔냐면 실제 두 가지 질문이 나왔어요. 참여했던 학부모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인성평가 하는데 실제로 착하면 대학 잘 가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식 답변이 뭐였냐면 저는 답변을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착하면 대학을 잘 가는 게 아니고요, 착하지 않으면 대학을 가기 힘듭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실제 두 번째,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가 한 학부모님이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죄송한데요, 고교학점제 듣다 보면 선택도 하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찾고 참여하고 해야 되는데 제 아이는 성향상 아이들과 친해지거나 선생님과 친해지는 게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좀 원래 잘 못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런 성향에 있는 친구들은 고교학점제라는 이 제도 안에서 실제 불리함이 있다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바로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선택적인 것들이 주어지는 핵심이 바로 고교학점제의 과정인데요. 이것들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학점. 그리고 이거는 학기제입니다. 즉,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건 이론상 우리 대학생 때처럼 어느 학기에는 많은 과목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어느 학기에는 과목 신청수를 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건 가능하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기 졸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됩니다. 원칙상.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2015년 교육과정 개정과 2022년도의 교육과정 개정은 이렇게 약간 달라졌어요. 선택이 일반 선택, 진로 선택에서 융합 선택이고요. 과목의 여러 이름들조차도 바뀌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 중요하대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너희들이 진로가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절대 우리는 허락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나의 관심 있는 분야가 있었냐, 그리고 그 분야가 바뀌는 과정이 있었냐, 혹은 그 분야 가운데 너는 어떤 사고적 탐구 역량을 보일 수 있는 친구인지가 드러나야 되는데 얘가 관심 분야가 없으면 뭘 드러내지 못해요? 바로 본인의 호기심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게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과정중심평가, 그러니까 결과중심평가에서 과정중심평가의 시대로 옮겨진 건 뭐냐면요, 앞으로는 너가 성적 100점인 건 알겠는데 너가 1등급인 거 알겠어. 근데 너는 그 1등급 안에서 예전 1등급은 4%였고 지금의 1등급은 10%인데 10%로 늘은 이때 너는 이 1등급의 홍수 속에서 어떤 1등급의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와봐 할 때 그 가지고 가는 게 뭘까요? 뭘까요? 혹시 오늘 입구에서 절대 대답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보시면 아니죠? 뭘까요? 사실 여기 앞에 불 꺼져 있잖아요. 그쵸? 잘 안 보여서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사실 대답해 주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학생부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학생부를 가져가서 그런 과정 가운데 너가 1등급을 받은 그 과정이 어떻게 기록 관리가 되어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이게 선택 과목들입니다. 공통 과목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일 때 선택 과목이 일반, 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
일반, 진로, 융합 선택에서 이런 과목들이 내 아이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대학의 유불리까지 정해질 수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소인수 선택이라는 과목이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지만 방학 때 그 학교에서 지정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지정학교에 가서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에 없는 걸 방학 때 가서 들어서 학점이 인정되는 게 있어요. 원래 대학생 때 이런 걸 들으면 이걸 뭐라고 하죠? 네, 계절학기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1부터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으로 하는 걸 공동교육과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고1이 되면 공동교육과정을 신청할지 안 할지도 사전 조사를 해요. 실제 지금 고1들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학교 알림이 서비스도 이용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학교 알림이 서비스는 어떤 부분으로 이용하시면 좋으냐면 우리 학교의 근처에 고등학교나 이 고등학교에 어떤 동아리들이 있고 그 동아리들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대충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두 번째, 아까 앞에서 그 국어, 영어, 수학의 교과적인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 과정 중심 평가랑 교과를 우리는 대입해야 되는 게 더 어려운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국어학원, 수학학원, 영어학원의 학습적 능력의 우수함을 통해서 내 아이의 또 특별함을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학원을 보내. 그래서 성적은 올랐어. 성적은 올랐고 중학교 때, 중2, 중3 때 국영수사과가 올 A야. 그러면 전국 단위 자사고나 대여대고 대외대고 하나고나 이런 특목 자사고를 준비할 수 있는 컨디션인가? 이렇게 고민할 수 있지만 학교 알림이 페이지를 보이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학교 때 A를 맞는 비율이 과목당 몇 프로일 것 같아요? 대략 몇 프로일까요? 학교에서 평균. 네, 40%가 평균입니다. A 받는 비율. 여기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거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학교 알림이를 광주, 대전 이렇게 그래도 그 지역에 나름 지역마다 대치라고 얘기하는 곳들이 있는데 가서 보면 엄마들이 가장 많이 착각을 하는 게 아이랑 엄마를 앉혀놓고 얘기할 때 A를 맞았어. 국영수학과가 A야. 근데 거기 안에서 자기 아이가 그래도 잘 따라하고 상위 클래스 정도 된다라고 계속 착각하는 지점이 옵니다. A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못한다가 아니고요.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현타가 언제 오냐면 수학을 중2, 중3 때 얘가 98점, 92점 예를 들어서 그게 내신마다 학교에서 내신 대비가 잘 되고 아이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선행, 응용, 심화 이런 것들이 부족하더라도 내신은 잘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고1 때 첫 시험을 봐. 첫 시험을 보는데 아이가 58점, 64점이 찍혀요. 온다니까요. 엄마 나 진짜 열심히 할게 했는데 안 올라요. 왜 안 오를까요? 기초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겁니다. 아셔야 되는 건 실제 이런 여러 가지에 따라서 중학교에서 우리 중학교 때 A 분포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참고를 보시면 내 아이가 A를 받는 게 안심할 게 아니고 여전히 좀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은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시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좀 넘어갈게요. 중요한 것 때문에. 그래서 1등급, 2등급 이렇게 있잖아요. 2등급이 34%면 어느 정도일까요? 3분의 1입니다. 300명 정원이면요. 102등까지가 2등급이에요. 그러면 2등급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죠. 냉정하게 우리 학부모님들이 지금 중학교 1, 2학년 학부모님들이 우선 1등급을 질문 드려볼게요. 1등급 10%. 쉽진 않겠지만 노력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되는데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번 고1이 중간 기말을 보면서 어떤 게 있었냐면 실제 이게 있었던 거예요. 야 1등급은 진짜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아. 열심히 하면. 근데 야 못해도 2등급 이거는 죽어야지. 네, 이번에 죽어야 되는 애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아니 정말로 생각보다 2등급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생각에서. 이해하셨죠? 내신이 1등급, 2등급이 늘어났다고 이게 쉬워진 게 아닙니다. 이것도 어떤 시각적 착각을 일으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1등급, 2등급은 받기 어렵고, 아까 이 부분으로 우리가 인트로를 잡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되는 건 교과적인 성적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9등급이든 5등급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9등급에서 만약에 9등급에서 3등급 정도가 9등급에서 3등급, 5등급에서 1.85 그러면 9등급에서 3등급 정도가 되면 학생부 종합까지는 얘가 인서울의 전략을 뽑기가 그래도 어느 전략이 나오는데, 얘가 4등급 정도부터 나오면 일반고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학생부 종합이.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5등급 안에서 2등급대가 찍히면 여전히 2등급대가 찍히는 순간 인서울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 불가능할까 했을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의, 그러니까 정확한 건 2028학년도 입시가 되는 2027년도 원서를 쓰는 7, 8, 9월 정도의 가이드가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혼란의 등급의 간극이 존재하더랍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설명드릴게요. 지금 2등급이 11%부터 34%인데요. 2등급이 11%에서 34%인 이때에는 우리 아이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33등에서 300명 기준으로는 33등에서 102등이잖아요. 그러면 40등의 2등급과 80등의 2등급이 정말 많은 차이를 일으켜서 뒤집지 못하냐 이거예요. 생각의 지점이. 근데 그만큼의 변별력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아이들의 학기마다 쓰는 세특의 기록 요건사항 변경이 올해 5일부터 됐는데, 그것들과 그리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란과 담임선생님이 써주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 이런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학생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지점은 뭘까요? 40등의 2등급이 손해일까요? 90등의 2등급이 손해일까요? 네, 40등의 2등급이 손해죠. 얘는 어떻게든 1등급을 올리는 전략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꼬리를 약간 무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어. 그러면 그런 내신 등급의 간격에 어떤 반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등급의 구간이 존재하는 거는 이제 이해는 했는데, 그러면 그 반전을 어디서 일으켜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생기부 학생부라고 말씀드렸죠? 학교생활 기록부. 그러면 이 학교생활 기록부가 어떤 반전을 일으켜야 되는지 과정중심평가는 또 다른 표현을 요즘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수행평가의 시대입니다. 비평문 쓰기, 서평 쓰기, PPT 발표를 통해서 본인의 탐구 발표를 하기, 그거를 통해서 본인이 추가 탐구를 심화 탐구 보고서로 적용하기, 이런 등등의 활동들이 수행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접근해야 될까요? 했을 때 이건 뭐예요? 뭐냐면 교과적인 게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면 내가 수행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중1, 2, 3 때 교과적인 기본이나 이런 게 이제는 너무 중요해졌다니까요. 실제. 그게 안 되면 아이들이 고1 올라가면서 다각화된 수행들과 여러 가지 자기가 본인이 적극적으로 찾았어야 되는 나의 스토리를 못 써내려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중1, 2, 3 때 이런 부분들의 학습적인 게 정말 많이 채워져야 되고요. 아까 마지막에 국어였지만 실제 언어학 전문가들조차도 독서만을 통해서 문해력을 늘리려면요, 수천 권의 독서를 읽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문해력은 죄송한데요, 훈련으로밖에 안 돼요. 거의. 문해력이 안 되면 수해력이 안 돼요. 수학에서 뭘 묻는지 모르거든요. 실제 아까 국어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연계점을 가지고 내 아이가 지금의 어떠한 학습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전체 점검하셔야 돼요. 실제.
근데 저는 여기서 꼭 이 얘기를 해드립니다. 1대1 상담에서는요, 제가 상담하면서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기록할 때 아이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변화가 일어나기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뭘까요? 가장 많이 부딪히는 거. 내 아이와. 핸드폰이에요. 네, 핸드폰. 핸드폰은 분명하게 우리 학부모님들 아셔야 됩니다. 핸드폰은요, 아이들과 협상의 대상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엄마, 와, 나 영어 진짜 우리 영어학원 바꿔야 될 것 같아. 집에 보내주질 않아. 오늘 나 진짜 나 너무 힘들어. 나 그래서 진짜 30분만 휴대폰 해야 되겠어. 건들지 마, 엄마.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 막 이렇게 나오다가도 그래, 지금 해야지. 하고 이걸 봐주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휴대폰은 협상의 대상이 진짜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인지과학자 그리고 인지전문 교수님들이 다 인지학자분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학생들한테 가장 허락된 중독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물건이 휴대폰이라는 겁니다. 이걸 제가 학생 상담할 때 물어봐요. 그 중2짜리인데 이제 상담할 때 3시간을 한대. 3, 4시간 평일에. 주말은 더 한대. 근데 얘 수학 점수가 98점이야.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거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너 3시간 하면 사실 선생님한테 얘기해봐. 만족해 아니면 사실 좀 더 하고 싶어? 그러면 사실 좀 더 하고 싶어요. 그렇지? 5시간 해도 그래. 근데 그거 1시간 해도 그래. 무슨 얘기냐면요. 아이들이 그 시간에 적응했을 뿐이죠. 그걸 줄인다고 그거를 힘들어하지 않아요. 적응하는데 2개월에서 3개월은 힘들 겁니다. 근데 기준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을 갖게 되는 가장 필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까 우리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 공통된 거. 뭐 이거 점검하고 이거 해야 돼요. 그거 다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 확보가 됩니다. 애들이요. 학원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 보여요. 실제로 없기도 하고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시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시간을 만들어주려면 녹는 시간 없어져야 됩니다. 학교 갔다 왔어. 엄마 잠깐만. 쟤는 잠깐만이 1시간이야. 이런 시간들이 없어져야 돼요. 실제.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하나의 그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시간 개념을 통한 시간 관리가 되는 학생은요. 네. 퀀텀 점프를 합니다. 실력적으로. 진짜입니다. 근데 그게 마지노선이 1차가 중2 2학기고요. 2차가 중3 2학기예요. 그때까지만 자기가 시간 관리의 개념을 알면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집안이 마련되고요.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건 바로 자기만의 학습법입니다. 그래서 진짜요. 자기만의 학습법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아시잖아요. 공부의 신이 막 얘기해. 근데 우리 아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했는데 해요? 못해요? 하기 힘들지만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에게 맞는 방법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아이를 넷난 아빠와 상담을 했는데요. 아빠가 되게 좀 카리스마 있어. 막 애들을 다 앉혀놓고 첫째는 둘째, 셋째를 교육하게 하고 첫째는 둘째, 셋째가 하는 거 보고 옆에서 그냥 따라해. 막 이런 스타일이야. 근데 그 아빠의 방법을 그대로 잘 소화하는 게 둘째야. 아들. 첫째는 딸인데 둘째는 첫째보다 선행도 막 하고 잘해. 아빠가 왜 그런지 모르겠대.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의 학습법이 둘째에게는 맞는 거예요. 첫째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시간의 개념을 통해서 아이들이 시간 확보 그리고 학습법까지 아셔야 된다. 이거를 약간 부수적으로 말씀드렸고 다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5분 안에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앞에서 아까 뒤에서 저희 입시 총괄 이사님이 충분히 더 사례들을 통해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강화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거는 여러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장 추천이 이제 2028학년도부터 2장에서 3장으로 늘어나면서 여기서는 몇 개 학교는 오히려 서울대를 비롯해서 수능 최저를 없앴어요. 교장 추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전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내신 관리, 학생부 관리, 수능 관리는 세 개가 필요하다라는 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학생의 대응, 전과목의 편차분 관리가 핵심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안정적 관리, 우수한 학생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취약 과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고 실제 현재 고1 가운데서 중요한 과목이 다 중요하죠. 영수는 너무 중요했고 과목이 중요하다고 급부상된 게 과학 과목과 국어입니다. 그래서 특히 과학은 통합과학과 과탐실이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이제는 과탐실이나 이런 과목들을 통해서 내 아이의 탐구적 역량 그리고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합형 수능에는 문과형이든 이과형이든 이걸 통합했기 때문에 안 나누지만 수능에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아이들이 통합과학적 부분을 준비를 중학교 때 잘 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도 내 아이가 거의 학원을 안 보내요. 근데 중2 때까지 아이가 과학적인 걸 좀 어려워하면 주변에 있는 과학학원에 상담을 가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들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서울대가 이제 기본적인 어떠한 부분들의 핵심이 되겠죠. 보시면 여기서 정시 자체가 어떻게 바뀌는 추세냐면요. 교과 전형이라는 게 들어가요. 교과 평가라는 게 들어가요. 교과 평가가 들어가는데 한마디로 이거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원래 현역이라고 얘기한 현역으로 대학 간다라는 표현이 이제 고3에서 졸업하면서 바로 가는 걸 현역으로 대학 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현역 아이가 정시를 준비할 때는 뭐가 약할 때예요? 내신이 약한 아이들이 내신의 불리함을 딛고 정시의 반전으로 이 아이가 실제 제가 강의하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수학이 있는데요. 오산 세교 캠퍼스가 있습니다. 오산에. 어제 그 원장님이랑 통화를 길게 할 일이 있었는데요. 학교 일반고예요. 세마고라고 그 자공고였다가 지금 일반고인데 거기에 4점대 본인 학원의 애가 이번 대학을 어디 갔냐면 고려대학교 갔어요. 정시로 4점대가 세마고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근데 수능으로 올인해가지고 반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1, 중3, 중2, 중1, 초6은 뭐가 안 되냐면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올해 고3 기준입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 5개에서 약간의 비율 그리고 반영하는 영역은 다르지만 우선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과 평가를 합니다. 교과 평가는 뭐라냐?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읽겠다는 겁니다. 우선 서울대 기준으로만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교과 성취도 수능인데 그러니까 수능 위주의 정시인데 너 몇 등급이야? 를 묻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내신이 안 좋으면 정시 전략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내신이 안 나오면 정시 전략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겠다가 아니고 올해 고3도 서울 연고대, 성균관대, 한양대 5개는 이렇게 한다고요. 비슷하게 이게 항목이 달라요. 어떤 이제 대학은 이 성취도만 넣거나 이렇게 하는데 서울대는 이 세 가지를 다 넣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내신이 정시든 수시든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중등 때 아이들이요 집중적으로 시간 관리하며 나의 학습법으로 수학, 영어, 국어 등을 채워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교과목 이수하는 이게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너 무슨 과목 들을 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아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고 싶은 건요 바로 생기지 않아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마지막으로 학교 선생님이 써주는 세트 자기의 적극적 활동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지금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입시총괄 이사님 나오셔서 또 마지막 집중 있게 들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